타이완 한반도 양안관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월요일 대만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인도,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정회원국으로, 몽골은 옵서버로,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튀르키예는 대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는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 등이 주가 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결집하는 움직임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 예전의 동서양대 진영의 대립구도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9월 3일 베이징의 열병식이 국제 언론의 주목을 끈 다음 날 9월 4일 국책연구원은 미국, 러시아, 알래스카 정상회담, 상하이 협력기구 25차 정상회의,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 행사의 의미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학자,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티엔 홍마오는 정치외교와 상공업협회 최고 고문 및 국가정책고문다운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날 좌담의 중점에 대해서 개회사에서 설명을 했고 1, 2 세션에서의 토론 결과를 폐회사를 통해서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해설해 주었습니다. 8월 15일 미국 알래스카, 8월 31일과 9월 1일에 중국 티엔진, 9월 3일 베이징 두 곳에서 정상회의가 진행됐고 한 곳에서 대규모적인 열병식이 열렸었습니다. 이상 세 가지 행사가 타이완에 대해서 즉각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건 언젠가 타이완의 총체적 안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은 노딜로 끝났습니다. 다만 그들이 토론한 의제에는 단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건 주지할 것이라 믿습니다. 푸틴에게는 전쟁의 종식보다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더 커 보입니다. 예컨대 미국 등 서방세계 국가들에 의해서 동결된 모스크바 특권층 재산 문제가 이 중 하나일 것이고 이외에는 북극 항로에 대한 미러 간의 관심이 높다는 것도 주목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나 평화협정談判에 대해서는 얽힌 문제가 매우 복잡하여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처음부터 하지 않은 듯 해보였습니다. 다만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유럽연합국가들, 나토 회원국들은 최소한 앞으로 반드시 단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미국산 오수 무기들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하고 유럽 국가들의 군비 예산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국제무대에서 누가 메뉴판에 있고 누가 테이블에 있는지 강국과 상대적으로 약소 국가가 비교됩니다. 스테이크홀더의 알래스카 정상회담 뉴스를 보며 차가운 현실을 체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이 그렇고 1938년 9월 뮌헨 협정이 그런 것인데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폭발한 후 한동안 타이완에서는 오늘의 우크라이나, 내일의 타이완과 같은 소극적인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혹시 트럼프와 시진핑도 저런 모습으로 만나진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국제 패권 다툼을 말할 때 기원 전에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명언을 인용하곤 합니다. 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강자와 약자의 관계, 즉 인간관계를 정의할 때 힘이 대등할 때라는 전제 조건을 내놓았었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고
동등한 위치에서의 관계 건립은 불가능하다는 걸 2400여 년 전에 역사서에서 기술하였는데 그게 지금 현재 국제 질서에서도 적용됩니다. 1938년 뮌헨 협정과 1945년 얄타 협약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작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도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맨 위에 있다는 말을 하여서 힘에 의한 현실의 차가움을 실감하게 했었죠. 중화민국 외교부, 북미 국장, 주미, 주이탈리아, 주헝가리 대사 등을 역임한 국책연구원 고위고문 가우스워타에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점령한 사실은 그리 먼 역사는 아니라며 강권 통치가 마련한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에 아주 짙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말했습니다. 8월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전, 미국과 유럽 맹우들이 키이우 정부의 전후 안전 보증을 제공한다는 등의 의제를 놓고 토론했고 영토 교환이나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동부 지역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영토 교환도 거론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래스카 회담 자체는 국제사회의 어느 쪽에서든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중국 전략계획 담당 마이클 필스버리는 폭스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토지 등 본래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곳을 탈취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시진핑에게 그래 당신도 해보시오 라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중앙연구원 구미연구소 린정희 연구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면 타이완에게는 유리하다며 그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래스카 회담을 보며 베이징은 그 전쟁이 더 지속되기를 바랄 것이고 타이완은 조속히 정전해서 미국이 중국에 집중 대항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비록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수모를 당했지만 지금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따뜻한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전쟁 범죄자 수배령까지 내려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떠한가요? 슈퍼파워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그것도 최고의 대우를 받는 장면이 세상에 퍼졌고 또 다른 강권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이 세상은 역시 힘에 의해 움직이고 질서 재편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월 3일 베이징 열병식은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명목으로 실시됐고 시진핑의 담화 내용은 매우 간결했습니다. 열병식을 보며 무력 위협을 느끼게 하는데 사립담강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유에 교수는 현재 미국의 주류 여론은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고 그 반면 베이징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신뢰 기초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등 여러 현상을 감안할 경우 타이완은 미국과 중국 양국이 거래하는 카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맨, 비즈니스 거래 성격, 돈을 밝히는 등의 특성으로 인해 사실 타이완에서는 트럼프가 타이완을 카드 취급을 하며 시진핑과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타이완의 주권과 이익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 교수는 목전의 상황, 현 시점에서 볼 때 타이완을 가지고 거래할 확률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주류 권원들과 국민, 언론, 여론 등 모두 중국을 가장 큰 위협과 잠재적 에너미로 여기고 있어 어느 한 개인의 의지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성공을 품고 그의 성취감을 부풀리는 성격인데 베이징 당국이 당장 트럼프를 만족시킴으로써 타이완을 가지고 거래하도록 할 만한 조건 카드가 없어 보인다고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양안 관계나 미중 갈등이나 한문으로 투이 불파라는 사자성어를 10수년이나 써왔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고 투쟁한다는 건 상호 관계에서 수용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아무리 관계가 악화되든 그게 전쟁으로 치닫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레드라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상호 관계는 기본 구도 자체가 사실 취약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는 아직까지도 각자 자제하며 통제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죠. 미중 관계의 작은 변화라도 미래 양안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힘에 의한 질서이고 발언권 장악을 인지하면서 앞으로의 대외 관계, 양안 관계를 타이완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9월 8일 시사평론 취재, 원고 작성 보도의 백종윤입니다. 감사합니다.